650이 CPU는요, 어셈블리어 공부에 집중하게 해줘요. POC 아카데미에서 뭔가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뭔가를 한다라면 보통 교육적으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 이유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650이가 아닌 요즘 나오는 CPU를 사용을 한다면은 어셈블리어 공부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울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CPU는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한다는 가정하에 만든 CPU이긴 해요. 물론 애플 컴퓨터가 이 CPU를 기초로 했기에 거기도 운영체제 있고 뭐하고 다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 CPU가 나올 때 그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 PC가 없었거든 아예. 그때 모습을 생각을 하고 그때 나온 매뉴얼들, 그리고 그때 많이 사람들이 했던 방법들, 그리고 여태까지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은 운영체제 없고 뭐 바이오스 같은 도움도 안 받고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뭐 뭔가 다른 장치를 부팅하게 하는 뭘 이용해서 다른 프로그램 로딩하고 이런 것도 없이 오롯이 CPU 꼽고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게 하는 놈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간 단계의 이상한 소프트웨어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추상화 계층에 보면 운영체제가 또 다른 추상화 계층이었잖아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원래는 뭐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 위에 있지만 우리는 사실 OS보다도 아래에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100% 맞지는 않고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 오른쪽을 보시면요. 이게 저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저희 그 과목에서 사용할 하드웨어를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실제 곧바로 보시겠지만 이거를 제작하는 법을 하나씩 알려드려요. 그리고 제작할 때 뭘 고민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요. 물론 제작을 해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이거를 그대로 따라하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 프로그램 뭐 pops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마 약자일 거예요. 포큐 브레드보드 시뮬레이터였던 것 같아요. 그거에서 그대로 만드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직접 연결하는 것보다 실수도 조금 더 적을 거고 돈도 덜 들고,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복잡하게 선 500개 연결 안 하고 그런 방법도 조금씩 드리기는 해요. 뭐 어쨌든 간에 직접 하셔도 되고 이렇게 작성하셔서 조립하셔서 아니면은 프로그램,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설계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650는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CPU입니다. 일단은 데이터 너비, 한마디로 이 CPU가 외부하고 통신할 때 데이터를 몇 비트씩 읽어오냐? 8비트예요. 1바이트. 그리고 레지스터 수는 달랑 6개. CPU에 들어가 있는 저장소가 6개인데 사실 이 6개 중에서 우리가 연산에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는 3개고요. 앞에서 뭐 말했던 프로그램 카운터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거 있죠. 그런 쪽에 레지스터가 3개가 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3개밖에 없는 되게 단순한 CPU예요. 한마디로 CPU에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3개라고 개념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죠. 그리고 명령어 수. 총 명령어가 56개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던 옵코드 이거 있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56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복잡한 거 없이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랬고, 그거를 실제 CPU를 누군가가 이렇게 찍었어요. 아주 CPU 속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 자세히 보시면 다 트랜지스터거든요. 아까 3500개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다 볼 수 있을 정도예요. 요즘 CPU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요거 갖고 또 이상한 짓 하신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CPU를 일단 가져다 놓고 그 속을 현미경이나 뭐로 찍으면서 이런저런 연산을 하면서 이제 어떤 게 무슨 부품인지 찾아낸 다음에 그 자료를 그대로 에뮬레이터를 만들어서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모든 연산을 실제 이 트랜지스터의 성능에 따라 에뮬레이트 되게 하는 거를 만드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말 따르면은 이거를 뜯어낸 다음에 거기다 그 사진을 찍어서 막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대단한 분도 많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단순한 CPU,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데 뭔가 더 단순하게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좀 가졌기를 바라요. 그 믿음을 가졌길 바라면서 이제 650이 CPU가 정확히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부터 볼게요. 자, 주요 사양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주요 사양만.
자, 6502가 있고 나중에 웨스턴 디자인 센터인가요? 그 회사에서 만든 65C02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단종이고 요거만 요즘 제대로 나오고 있어. 얘는 중고로밖에 못 구할 거예요. CPU 속도를 보면은 처음 나왔던 거는 1에서 3MHz를 지원을 했는데 얘는 2에서 14MHz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요즘은 요 단위가 메가가 아니라 기가죠. 그래서 최소 이 컴퓨터는 이 CPU는 요즘 나오는 CPU보다 최소 1000배는 느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65C02는 약간 특이한 점들이 사실 하나가 있는데 6502는 중간에 전력이 어느 정도 안 주면 상태가 날아가서 CPU 그냥 다시 처음부터 부팅하는 거랑 똑같았는데 65C02는 전력을 아끼면서도 전류를 충분히 흘리지 않아도 상태를 유지하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특히 저전력에 유리했고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했죠. 뭐 그랬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본은 이걸 수밖에 없는데 또 보면 데이터 너비 똑같고 ALU 8비트 이게 8비트 CPU란 얘기입니다. 주소 레지스터도 8비트 왜냐면 이게 ALU에 들어가는 값이니까 그리고 주소 너비 16비트 8비트 주소면요 너무 작아요. 한 255바이트 6바이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2에 16 쓰면 한 64K 되는 건가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소는 16비트 주소하고 레지스터가 다릅니다. 주소하고 데이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CPU가 8비트라고 하는 거는 레지스터하고 ALU에 따라 가는 거다. 요거는 패키지라는 거는 실제 핀 모양이 어떻게 돼 있냐 꼽을 때 그거는 똑같은 모양이고요. 명령어 수는 65C02에서 당연히 69개로 늘었는데 추가한 거죠. 저희는 56개만 제한해서 볼 거고요. 당연히 전압은 이제 6502는 5V만 됐는데 얘는 1.71V에서 5.25V까지 다양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65C02로 가고 그리고 56으로 명령어 가고 속도는 1MHz로 갈 거예요. 1MHz. 일단 뭐 그렇게 갈 겁니다. 요거 하는 이유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것 같죠? 그때 설명드릴게요.